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이거 마시면 우리 신혼 희망타운 청약 넣는 거다.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지. 그냥 각자 청약 넣어야지. DSR 장난 아닌데. 쭉쭉쭉쭉 마셔라 마셔라.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DSR에 적용받지 않는 신혼희망타운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자,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면 내 집 마련 점점 더 멀어져 간다. DSR이 LTV보다 무서운 이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DSR은 그전부터 있긴 했지만 이 규제가 좀 더 심해졌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LTV는 집값 비례해서 대출을 했다면 이제는 DSR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하겠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 자, 그래서 금융위는 DSR 한도를 40%로 잡았고요. 연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이 4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자, 왜냐면 1,000만 원의 40%는 4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차주 단위 DSR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차주는 빌린 사람을 뜻하는 거죠. 차주 단위로 적용을 하겠다. 자, 남편도 돈을 벌고 아내도 돈을 번다면 각각 적용을 하게 돼서 대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0%가 적용이 되면 연봉 5천만 원,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원금과 이자가 합해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DSR이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행도 적용이 됐었다 그랬죠. 주담대는 투기가해지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데 경우에 있어서 신용대출 때도 연소득 8천 초과하면서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당장의 1단계로 좀 더 강화됐다. 어떻게? 21년 7월부터 전 규제 지역, 이제 투기 과열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9억 원 초과 주택이었다면 이제는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기준을 좀 내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소득 8천 초과를 지워버려서 그냥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DSR을 도입을 하겠다. 7월부터 전체 규제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을 적용을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개인의 모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아파트 중에 83.5%, 경기도는 33.4%가 적용이 돼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인데, 자, 2단계가 있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자, 요거를 유지한 채로 플러스 알파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해가지고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자, 2단계는 지역 상관없이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DSR을 보겠다. 자, 1단계 적용 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12.3% 243만 명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가면 23년 7월달, 자, 2년 뒤 7월달에 1, 2번 폐지하고, 자, 요거는 폐지하고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의 경우에 있어선 DSR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12.3%에서 어떻게 28.8%로서 적용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점점 조여져가는 이 대출 제한에서 대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DSR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면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DSR은 이렇게 분자와 분모로 이루어졌는데요. 분모는 연간 소득이고요. 분자는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 예를 들자면 주담대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뭐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통장 아니면 신용대출, 요거를 합한
합한 거를 분자로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DSR인데요. 요거를 이제 40%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DSR을 좀 낮추게 된다면 자, 대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를 늘리고 분자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연간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아니면 이자, 자 여기도 이자, 금리를 낮추면 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연소득을 높여라. 자, 요거는 부동산 계산기닷컴에서 DSR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로 해가지고 대출 기간은 10년이고요. 대출 이율이 3%라고 가정한다면 연소득 3천만 원이라면 대출 금액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DSR은 38.62%. 자, 연소득을 5천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연소득이 늘어난다면 대출 금액도 1억 7천까지 늘어나고, 자, DSR은 39.4, 40% 안 되죠. 자, 아까 전에 연봉이 3천이었다면 1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DSR은 38.62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용 등급을 높여라. 자, 왜 높여야 되냐? 금리 인하 효과가 있죠.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금리가 인하되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연소득이 5천이고 대출 기간을 20년으로 잡고요. 이율을 3%로 잡는다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DSR은 39.93. 자, 대출 이율을 3%가 아니라 2.5%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9.93에서 38.15까지 DSR이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선 DSR 비율을 내려라. 자, 내리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많아야 되고요. 대출 기간은 길어야 되고요. 대출 이율은 낮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DSR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빙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허용하겠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 경우 다양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하겠다. 자, 예를 들자면 임대소득, 금융소득, 외출액, 카드 사용액, 저축액 등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소득 추정이 가능하게 하겠다. 자, 요거는 이제 가정이고요. 만기 10년 이자율 3%, 차주 단위 DSR은 40% 적용을 하고 기타 대출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퇴직자 같은 분들은 노령연금을 월 50만 원씩을 받는다면 자, 600만 원으로 소득을 추정을 하고, 자, 이를 토대로 한 대출 1,800만 원 가능하다. 실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납부 금액으로 2,500만 원 추정을 해서 7,600만 원 정도 한도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 휴폐업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추정을 하겠다. 자, 내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넣는다면 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업주부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서 연소득을 추정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Q&A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집단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는지, 중도금 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 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하지만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라 다행히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한도성 여신의 경우 자,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담대에서 부족한 대출분을 기존에는 자, 영혼을 끌어모아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서 메꿨다. 자, 요 신용대출의 기간이 10년이나 돼서 요 기간을 줄이겠다. 자, 얼마나 줄이겠냐?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자, 만기를 10년에서 7년으로 2021년 7월까지 줄이고, 그리고 22년 7월 달에는 5년까지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압박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DS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요거와는 상반되게 DSR 안 봅니다. DTI 안 봐요. 자, 심지어 신용등급, 신용불량자인지도 안 봅니다. 자, 온전하게 LTV만 보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자, 바로 신혼희망타운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입니다. 자, 일단 3기 신도시에도 신혼희망타운이 많이 있죠. 자,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자, 이렇게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공급 물량이 대략적으로 3만 원 정도 된다면 그중에 신혼희망타운은 6,000세대, 8,300세대 해가지고 자, 무려 반이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자, 지도를 보더라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거의 다 아니면 100%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격으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될 수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 아니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기만 한다면 신혼부부다. 자,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자녀가 6세 이하다. 그러면 신혼부부로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통 자격으로는 무주택, 자, 청약 통장은 6개월 6회 이상, 소득 보고요, 자산 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모기지 가입 기준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주택 가격이 요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최소 30% 이상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요 3억 300만 원은 2020년 적용 기준이고요. 자, 21년도에는 3억 700만 원 이상, 분양가가 3억 700만 원을 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모기지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기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대출 대상은 입주 예정자고요. 자, 입주하기 2개월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요.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자, LTV를 적용을 했는데 그 대출이 4억 원을 넘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는 빌릴 수 없다. 한도는 4억이다. 대출 조건은 20년 아니면 30년 중에 선택을 하고요. 금리는 1.3%로 연 1.3%의 고정금리 엄청 싸죠. 최장 30년간 집값의 30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단점이 나옵니다.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됩니다. 자, 정산 비율이 30%인 경우 매도 가격에서 분양 가격을 뺀 금액에서 30%를 기금이 회수하겠다. 자, 여기서 말한 기금은 바로 주택도시 기금이겠죠.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 대신 이 집을 팔 때는 이 수익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 수익은 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공유를 하냐. 자, 일단 대출 기간, 그 다음에 LTV, 돈을 얼마나 빌렸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고요. 자,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을 많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대신 길게 된다면 이렇게 수익 공유 비율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자, 자녀가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자, 떼가는 수익은 10%씩 줄어든다. 24년 이상은 물론 5%씩 줄어들긴 하네요. 그리고 빌리는 돈이 줄어들수록 비율도 자, 이렇게 10%씩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4년 이상을 계속해서 대출을 한다면 비율은 거의 변동되지 않긴 하네요. 자,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최대 단점, 수익을 공유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좁고 시세 차익도 적어 신혼희망타운 흥행 저조. 평택 고덕에 신혼희망타운이랑 힐스테이트 민간 분양을 했었는데 이렇게나 경쟁률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신혼희망타운도 아쉽긴 하지만 기존에 대출이 안 나오신 분들에게는 자,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한지 신청 가능하다. 신용불량인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지, 업무 취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본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한다.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겠다. 자, 되게 파격적이죠. 대출 신청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2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요. 자, 중도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출 신청 가능하냐. 그 디딤돌 대출은 대출 상환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신용불량자라도 모기대출이 가능하다. 온전하게 LTV만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바른길 부동산은 여러분이 당첨될 때까지, 여러분이 좀 더 부자가 될 때까지 옆에서 동행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